아빠의 60번째 생일 파티에서 나는 와인잔을 높이 들고 소리쳤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내 거야. 내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그 순간 테이블 위에 고급 요리들이 흔들리고 가족들의 눈동자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들의 비명을 들으며 마침내 복수의 칼날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서울의 강남 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공기는 샴페인 거품처럼 팽창해 있었다. 아빠는 무대 위에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고 그의 세 부인 내 새엄마는 그의 팔을 붙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내 이복 여동생들은 옷차림이 화려했고 내 오빠는 이미 취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나를.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손에 든 잔이 내 과거의 피를 머금은 듯 무거웠다. 건강을 위해 누군가 외쳤고 모두 잔을 부딪혔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메아리 쳤을 때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복수를 위해. 그 말은 아직 아무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 말은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 될 터였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10년 전 그 비오는 가을 저녁.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검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후회나니 짜증 때문이었다. 엄마는 자살했다. 화장실에서 손목을 그어. 그녀의 유서에는 단 한 줄, 내가 나를 버린 대가로 나는 영원히 떠난다. 아빠는 그 유서를 읽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게 다 내 엄마의 약함 때문이야. 그 말에 나는 15살의 나이로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빠는 이미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그녀는 젊고 화려하고 내게 전니라고 불리게 될 새엄마였다. 그 후로 내 삶은 무너졌다. 아빠의 재벌그룹 한성 코퍼레이션은 서울의 하늘을 찌르는 빌딩들로 유명했다. 하지만 집안은 지옥이었다. 새엄마는 나를 무시했고 그녀의 딸들 내 이복 여동생들은 나를 괴롭혔다. 내 엄마는 미친년이었어. 아빠가 왜 그런 여자를 사랑했는지 모르겠네. 그 말들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학교에서는 괴롭힘의 대상이 됐고 친구들은 사라졌다. 아빠는 나를 보딩스쿨로 보냈다.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건 버림받은 거였다. 나는 그 학교에서 살았다. 공부만 하며 밤마다 엄마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하지만 답은 없었다. 18살이 됐을 때 나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나 부산의 작은 마을로. 거기서 청소부로 일하며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복수 소설들, 심리 스릴러들. 그 안에서 나는 배웠다. 배신은 칼로 베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다. 돈, 명예, 가족 그 모든 걸 빼앗아야 한다. 5년이 흘렀다. 나는 변했다. 부산에 작은 회사를 세웠다. IT 스타트업, 쇄도 네트워크스. 해킹과 데이터 분석 전문. 나는 기술을 배웠다. 다크웹에서, 지하 강의에서. 아빠의 회사를 해킹해봤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그의 이메일, 비밀 계좌, 새엄마와의 불륜 기록들. 그 모든 게 내 손에 들어왔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기다렸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드라마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아빠의 60번째 생일 초대장을 받았을 때 내 심장은 멎을 뻔했다. 가족 모임이라고 적힌 그 편지. 그들은 나를 잊었나? 아니, 그건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갔다. 준비를 하고. 내 주머니에는 USB가 있었다. 그 안에 아빠의 모든 비밀 뇌물, 세금 탈루, 엄마의 자살을 유발한 그의 폭력 기록 비 들어 있었다. 연회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한우 스테이크와 캐비아가 놓여 있었다. 아빠는 왕처럼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세 부인과 세 딸 른의 오빠는 멀리서 나를 봤다. 그의 눈에 경계가 스쳤다. 너 어떻게 왔어? 그는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초대받았으니까. 파티가 시작됐다. 연설, 박수, 사진 촬영. 나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메스꺼웠다. 새엄마가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빠의 폭언에 떨며 살았다. 넌 쓸모없어. 이 집에서 나가. 그 말들이 엄마를 죽였다. 드디어 토스트 시간. 아빠가 일어나 잔을 들었다. 60년의 삶,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가 따라 들었다. 나도 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말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내 거야. 내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침묵이 내렸다.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민준아.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10년 만에. 새엄마가 속삭였다. 이 아이 미쳤어. 여동생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 술 마셨어.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아빠의 비밀 파일이 떠올랐다. 이걸 봐. 한성 코퍼레이션의 진실. 뇌물 500억, 엄마의 죽음의 폭력 때문에. 그들은 동요했다. 오빠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아직 안 끝났어. 이 USB를 언론에 보내면 너희 삶은 끝이야. 나는 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민준. 기다려. 아빠의 목소리.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그 밤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빛났다. 나는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막으려 할 거야.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내 인생은 이미 잃었으니까. 이제 그들의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내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받자마자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어제 일은 무슨 짓이야? 당장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분노가 섞여. 나는 웃었다. 만나요. 어디서? 당신 회사 앞에서 기자들 앞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너 엄마 일로 아직도. 그건 오해야. 오해?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오해가 아니에요. 당신이 엄마를 때린 사진, 녹음 다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사무실로 갔다.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지 한 달 쇄도우 네트워크스의 작은 오피스, 강남의 뒷골목에. 내 직원 둘 해커 출신의 지은과 변호사 지망생 태호비 기다리고 있었다. 보스, 어제 파티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다. 그녀는 20대 후반, 과거에 가정폭력을 당한 여자. 나처럼. 나는 USB를 건넸다. 이걸 백업해. 그리고 한성의 서버에 침투 준비.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팀이었다. 일은 자들의 동맹. 태호가 말했다. 법적으로 위험해요. 증거 조작으로 고발될 수 있어.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나부터 잡아.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은 무너질 거야.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단계별로. 첫째, 언론 유출. 둘째, 주식 폭락 유도. 셋째, 가족 분열. 오후, 나는 새엄마와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왔다. 민준 씨, 어제는 놀랐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용서해요.
그녀의 미소는 가짜였다. 나는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가족. 당신이 내 엄마 자리를 차지한 날부터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당신 아빠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냥. 실수였을 뿐 실수. 엄마의 죽음이 실수. 나는 핸드폰을 보여줬다. 그녀와 아빠의 은밀한 채팅. 이 실수도.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어떻게 나는 일어났다. 더 많은 게 있어요. 당신 딸들, 그 애들 학교 성적 위조, 불법 도박 다 알죠? 그녀는 떨며 물었다. 뭐 원해? 나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직은 나는 나왔다. 그녀의 절망이 내 등 뒤에 남았다. 저녁, 오빠로부터 메시지. 만나자. 혼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오빠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너 미쳤어. 아빠 회사 망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는 나와 같은 피를 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빠 편이었다. 항상. 너는 왜 그렇게 약해? 엄마 죽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약한 건 너야. 아빠의 꼭두각시. 그는 주먹을 쥐었다. 엄마는 자살한 거야? 아빠 탓 아니야. 나는 그의 가슴을 찔렀다. 아빠가 엄마를 때린 걸 봤어. 내가 방에 숨어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알았다. 그건 한 번뿐이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이제 내 차례야. 회사에서 아빠 배신할 준비해. 그는 나를 노려봤다. 안 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렸다. 씨앗은 심겼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엄마의 사진을 봤다.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갔어.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독이었다. 내 마음속에 쌓이는 증오가 나를 갉아먹었다. 한국 사회는 이런 가족 비밀을 숨긴다. 재벌의 그림자 아래서. 하지만 나는 그 어둠을 빛으로 만들 거야. 그들의 파멸로. 며칠 후 첫 유출이 시작됐다. 익명으로 한성의 뇌물 스캔들이 온라인에 퍼졌다. 주가는 5% 하락. 뉴스에서 아빠의 이름이 나왔다. 한성 회장, 조사 착수.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건 시작. 더 깊은 상처를 줄 거야. 증오가 내 삶의 연료가 됐다. 매일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다. 오늘도 한 걸음. 하지만 밤이 되면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할까? 엄마가 원하는 걸까? 그녀의 유서에 적힌 그 한 줄이 나를 괴롭혔다. 영원히 떠난다. 이 그녀는 자유를 택했다. 나는 왜 갇혀 있는 거지? 지은이 나를 도왔다.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 자신을 봤다. 저도 남편에게 맞았어요. 도망쳤죠. 당신처럼 우리는 밤새워 서버를 해킹했다. 한성의 재무 데이터, 직원 블랙리스트. 아빠는 직원들을 착취했다. 임금 체불, 해고 위협. 한 여직원의 자살 건마처럼. 그 증거를 모았다. 이걸 유공회에 보낼게요. 태호가 말했다. 한편 가족의 반격이 왔다. 새엄마의 전화. 민준 씨, 그만해요. 돈 줄게요. 10억. 나는 웃었다. 돈. 엄마의 목숨 값은 그게 다예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당신 아빠가 강요했어. 강요. 그 단어가 새로웠다. 자세히 말해. 그녀는 주저했다. 그는 폭력적이었어. 나도 두려웠어. 나는 녹음했다. 그녀의 고백. 좋아. 이걸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녀도 공범이었다. 여동생 하나, 수진이 연락했다. 오빠, 왜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녀는 20살,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나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커 보였다. 가족. 너희가 나를 학교에서 괴롭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엄마가 시켰어. 또 엄마. 새엄마. 나는 물었다. 아빠가 너희한테 뭐 했어? 그녀는 떨며 말했다. 아빠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기대가 커. 실패하면 우포건, 때리기. 그녀도 피해자였다. 그 순간 내 증오가 갈라졌다. 그들은 모두 아빠의 꼭두각시. 하지만 수지는 달랐다. 오빠, 도와줘. 나 도망치고 싶어. 나는 망설였다. 복수의 일부로 그녀를 끌어들일까? 아니, 이용할까? 나는 말했다. 좋아. 증언해. 아빠의 폭력을 그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 균열. 오빠의 움직임도 있었다. 그는 몰래 나를 만났다. 술집에서. 아빠가 나한테 물었어. 내가 배신자냐고.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엄마 일 알았어. 미안해. 사과. 그게 날 흔들었다. 왜 이제 와? 그는 술을 들이켰다. 회사에서 봤어. 아빠가 다른 여자랑. 또 불륜. 끝없는. 나도 지쳤어. 함께하자. 팀이 커졌다. 오빠, 수진, 지은, 태호. 우리는 비밀 모임을 가졌다. 한강변 창고. 지도와 파일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단계, 주주총회 해킹. 아빠의 60% 지분을 노렸다. 가짜 주식 거래로 폭락 유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지만 위험도 커졌다. 누군가 나를 쫓았다. 검은 차가 내 뒤를 따랐다. 아빠의 경호원. 나는 도망쳤다. 골목으로, 지하철로. 심장이 터질 듯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엄마가 말했다. 민준아, 멈춰. 증오는 너를 삼킬 거야. 의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다음 날 주식 폭락. 뉴스 헤드라인 한성 코퍼레이션 20% 하락. 내부자 거래 의혹. 아빠의 인터뷰. 가족 문제로 인한 오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TV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아직 멀었어. 계획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인간은 약하다. 수진이 배신했다. 그녀가 아빠에게 모든 걸 말했다. 오빠가 미쳤어요. 복수한다고. 그날 밤 경찰이 내 사무실을 급습했다. 한성 코퍼레이션 해킹 혐의에 나는 잡혔다. 수갑이 채워질 때 분노가 폭발했다. 이 새끼들, 아빠 돈으로 산 경찰이야. 감옥은 지옥이었다. 좁은 방, 차가운 벽. 밤마다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를 버렸어?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됐어? 변호사 태호가 왔다. 증거 부족해. 풀려날 거야. 하지만 아빠의 로비가 강했다. 재판은 길어졌다. 감옥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의 심리. 한국 사회는 재벌을 보호한다. 그들의 비밀은 묻힌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잃을 게 없었다. 오빠가 몰래 왔다. 미안. 수진이 무서워했어. 그는 울었다. 아빠가 그녀를 때렸어. 내가 온 후로 더 이 폭력의 순환. 나는 말했다. 나와. 함께 싸워. 그는 도왔다. 감옥 밖에서 증인을 모았다. 새엄마의 고백 테이프, 직원들의 증언. 지은은 서버를 지켰다. 보스, 기다려요. 재판날, 법정은 10,000원. 아빠는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왜 이런 짓을?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정의예요. 내 엄마를 죽인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언이 이어졌다.
새엄마가 무너졌다. 맞아요. 그는 폭력적이었어요. 첫 부인도 나도 여동생 수지는 울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오빠는 서류를 제출했다. 뇌물 증거.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아빠가 소리쳤다. 거짓말. 다 꾸며낸 거야. 하지만 증거는 산더미. 판결, 무죄. 해킹은 공익침해로 인정. 한성은 조사받았다. 나는 풀려났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왔다. 서울의 회색 하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복수자 민준 씨,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정의의 시작. 집으로 돌아가 나는 와인을 마셨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오빠가 말했다. 이제 끝.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를 무너뜨려야 해, 개인적으로. 다음 목표, 그의 명예. 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한성의 그림자. 엄마의 이야기, 피해자 인터뷰. 유튜브에 올리자, 조회수 폭발. 100만, 500만. 아빠의 얼굴이 인터넷에 도배됐다. 가정폭력 재벌 그의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파티 초대가 끊겼다. 새엄마가 자살 시도했다. 병원에서. 나는 방문했다. 왜, 그녀는 속삭였다. 죄책감. 당신 엄마처럼 나는 손을 잡았다. 살아. 증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 아니, 이용. 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렸다. 고조는 주주총회에서 왔다. 한성 빌딩, 50층. 나는 주주로 위장에 들어갔다. 오빠의 도움으로 지분 1% 샀다. 홀은 긴장됐다. 아빠가 무대에 섰다. 위기지만 극복하겠습니다. 박수가 약했다. 내가 손들었다. 질문 있어요. 회장님, 가정폭력으로 조사받으신 거 사실인가요? 소란이 일었다. 기자들이 플래시 터뜨렸다.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개인 사생활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아니요. 회사 자금으로 로비한 증거가 있어요. 화면에 파일이 투사됐다. 뇌물 기록.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해임 투표, 누군가 외쳤다. 투표 결과, 아빠 해임. 오빠가 새 회장. 그는 나를 봤다. 눈빛의 감사와 두려움. 회의 후, 아빠가 나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했다. 일은. 엄마는 목숨을 잃었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민준아. 용서해줘. 그 순간 나는 칼을 느꼈다. 비유적.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거였다. 용서. 불가능. 나는 나왔다. 빌딩 아래 군중이 기다렸다. 영웅. 그들은 외쳤다. 하지만 나는 영웅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아이. 여동생들, 수진과 다른 애들은 도망쳤다. 해외로. 새엄마는 이혼 소송. 그녀는 나에게 편지 썼다. 고마워. 자유로워졌어, 자유. 그 단어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자유로웠나? 지은과 태호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술집에서. 보스, 성공. 하지만 나는 웃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빠의 최후. 마지막 계획, 그의 자산 동결. 법원 소송. 모든 증거로. 재판은 치열했다. 아빠의 변호사들은 조작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겼다. 그의 재산, 절반 압류. 그는 빈손이 됐다. 60살의 노인, 거리로 쫓겨난. 나는 그를 만났다. 동네 공원 벤치. 그는 초췌했다. 민준. 왜 이렇게까지
나는 앉았다. 왜? 당신이 시작했으니까 그는 울었다. 엄마는 내가 사랑했어. 하지만 약했어. 나도 약함. 그게 변명인가? 나는 말했다. 엄마는 강했어. 떠남으로써. 그날 나는 떠났다. 복수 끝 하지만 빈자리만 남았다. 복수 후의 삶은 공허했다. 한성은 오빠 손에 부활했다. 깨끗하게. 그는 나에게 지분을 줬다. 함께하자 나는 거절했다. 난 사업가가 아니야? 정의의 도구일 뿐 나는 쇄도우를 키웠다.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에 수천 명이 왔다. 지은은 CEO 됐다. 태호는 변호사로. 하지만 밤마다 악몽. 아빠의 무릎 꿇은 얼굴, 엄마의 피 흘린 손목.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학자, 한국의 전통 차를 마시며. 당신은 PTSD예요. 용서가 필요해, 용서? 불가능했다. 1년 후, 아빠가 죽었다. 심장마비. 장례식에 갔다. 그의 관 앞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제 끝, 가족들은 나를 봤다. 수진이 안아줬다. 오빠, 미안, 우리는 울었다. 화해. 어쩌면. 나는 부산으로 돌아갔다. 바다 보며. 엄마, 봤어. 공정했어, 바람이 답했다. 삶은 계속됐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 한국의 거친 현실 속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증오의 재에서. 하지만 그 생일 밤의 선언은 영원히 남았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이제 내 것, 자유로움.